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왔습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긍정적이었으며, 가정, 자동차, 직장에서 뛰어난 컴퓨팅 성능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줄 수도,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주 단순한 기술 과제들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데서 느끼는 짜증과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캄테크는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캄테크라는 개념은 원래 1990년대에 철학 연구자 마크 와이저와 존 실리 브라운이 제록스 PARC에서 개발하고 저술했던 것입니다. 캄테크는 인간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원칙과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기술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은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할 때만 사용자와 통신해야 합니다. 와이저와 브라운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캄테크는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초의 일상생활에서 기술의 성장은 디자이너, 엔지니어 및 기업을 미래로 인도하기 위해 캄테크를 다시금 필요로 합니다. 1970년대에 제록스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초기 컴퓨팅 혁신으로 유명한 연구 조직인 PARC를 설립했습니다. 와이저와 브라운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데스크톱을 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작은 연결 장치에 컴퓨터가 어디에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디자인이란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후에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더 인간화되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반영해야 했습니다. 와이저와 브라운은 제록스 PARC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급하게 상업적으로 응용할 필요 없이 큰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업 분위기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캄테크와 관련된 작업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캄테크의 원리는 현재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컴퓨터의 개발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컴퓨터는 여러 명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대형 메인프레임이었습니다. 컴퓨팅은 전문화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워드 프로세싱과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1대1로 상호작용했습니다. 이 단계 동안 컴퓨터는 전문 분야를 넘어 가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컴퓨터는 서로 연결되었고, 많은 컴퓨터는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원격 서버에서 수행했으며,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은 주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사용의 용이성이 컴퓨터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상태 지표와 상황 알림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술 상호작용의 총합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발표되는 방식 자체를 불필요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산 컴퓨팅의 시작입니다. 각 컴퓨터는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확산되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어떻게 서로 그리고 인간과 통신하는지가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인 캄테크의 역할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압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캄테크는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한 일들에 관심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의 삶의 기능과 가치를 더하도록 보장합니다. 수십억 개의 장치가 서로 통신하는 것은 사물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이 네 번째 개발 단계를 나타냅니다. 복잡성은 위험을 불러오고, 캄테크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효과적인 데이터 통신, 데이터 보안 및 불필요한 장치의 정리 등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글쓰기는 수동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술은 이러한 사용 편의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인 캄테크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술에는 최소한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용자는 기술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다른 작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 사용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작동해야 합니다. 전원, 온라인 상태 또는 비디오 녹화 등의 표시 등은 좋은 예입니다. 많은 기술이 얼마나 많은 주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술은 정보를 제공하고 조용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절제된 조용한 메커니즘을 사용해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거나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용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동, 상태 표시 또는 신호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예로는 차량이 곧 도착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동을 사용하는 승차 공유 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술은 주변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접적이면서도 주변적인 주의를 동시에 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쓰기나 운전과 같은 일에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주변적인 주의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적인 주의는 여러분의 주요 업무에서 직접적인 주의를 빼앗거나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적인 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캄테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주변적인 인식은 신호등에 가 있어도 이것이 직접적인 안전 운전 능력에 대한 주의를 손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글쓰기는 수동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술은 이러한 사용 편의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인 캄테크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술은 기술과 인간성 모두의 장점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설계된 기술은 사람들이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캄테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하며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컴퓨터는 이러한 특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탁월합니다. 정서적 기술은 긍정적인 결과를 강화하기 위한 신호로 인간의 감정적 단서를 이용한다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술은 여러분과 소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단지 지역적인 관심만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만 소통해야 합니다. 알렉사나 시리처럼 음성인식 보조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영역은 기술 인터페이스에 있어 문제가 있는 영역입니다. 캄테크는 기술 설계자에게 최소한의 방해로 시각, 소리 또는 촉각 등 인간의 해당 감각을 사용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기술은 실패하더라도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실패할 때 사람들은 종종 쉬운 대안을 떠올리기 어려워합니다. 캄테크는 이때 백업 계획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많은 엔진으로 잘 나는 여객 제트기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술 설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의지할 수 있는 백업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꺼지기 어려운 과도한 연기 감지기를 잠재우기 위한 기술 역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적절한 양의 기술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종종 간단한 문제에 대한 복잡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 설계자는 당면한 니즈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솔루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캄테크는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복잡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기술은 사회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원합니다. 이 원칙을 사용해 제품을 설계하고 개선하십시오. 구글 글라스와 세그웨이와 같은 많은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고급 제품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예로는 휴대폰에 카메라를 추가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흔한 일이고 주요 판매 기능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인 캄테크에 필수적입니다. 캄테크의 설계자들은 인간의 의사소통 패턴을 존중하기 위해 인식, 감각, 그리고 인지를 사용합니다. 기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채널을 사용해 정보의 유연과 긴급성을 반영하는 맥락과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첫 번째 채널은 시각입니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조명 및 색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색 표시 등은 자연에서 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일은 익으면 색이 변하여 색으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전자시각지표 역시 사용자의 주변적인 주의와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장치의 전원 표시 버튼은 사용자가 주요 작업에 사용할 주의를 쏟지 않고 주변적인 주의를 사용하여 가끔 인식해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캄테크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청각입니다. 인간은 소리에 매우 잘 적응하므로 설계자는 기술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음의 종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태를 전달하지 않을 때 상태음은 적당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작업이 완료되면 신호음을 냅니다. 이때 역시 소리는 필수적이지만 방해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채널은 촉각입니다. 촉각은 다면적이며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촉각 경보는 스마트폰의 무음 진동 기능으로 진동과 느낌으로 정보를 지엽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햅틱 진동은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의 경우에 캄테크의 설계자는 잠재적인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신체 부위에 촉각 장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로부터 얻는 정보들이 유용하기 위해서 고해상도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이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 고해상도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저해상도 업데이트를 강요하면 여러분은 시간과 주의력, 인내심을 낭비하게 됩니다. 캄테크는 도구를 사용해 인간의 풍부한 표현력이나 인식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변적인 인식이나 주변 주의력을 활용하는 것은 캄테크의 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더 큰 사무실 환경을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내부 사무실 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주변 인식을 통해 특정한 자극이 전체 주의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에 경고를 주는 앱은 주변적인 주의로 전체 주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캄테크의 또 다른 예시는 신체의 생명 징후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만 알림을 보내는 앱이 있습니다. 설득적 기술은 특정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캄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설득 기술은 운동이나 에너지 절약과 같은 긍정적인 습관과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평가 도구를 사용해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인 캄테크를 통합하고 제품이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전략은 기술의 설계자가 각 개발 단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을 제시해 사용자, 환경, 전달되는 정보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프로세스는 단순한 기술과 복잡한 기술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캄테크는 알람 시계나 주방 가전 등 일상 물체의 기능을 개선하고 확장할 수 있으며 배터리 수명이 짧은 등 기존 제품에 방해가 되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캄테크는 또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조직의 목표나 원칙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 절감 및 복잡성 감소와 같은 다른 조직 목표와 잘 부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 개발과 같은 단기적 초점을 고객의 요구와 경험을 더 많이 고려하는 장기적 초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 500억 대의 기기가 보급된 환경에서는 기기가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조직에서 캄테크와 관련된 원칙과 패턴을 구현하려면 기업이 생산 라인에 따라 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은 작은 팀을 바탕으로 강력한 협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각 팀과 경영진은 캄테크를 도입해야 합니다. 회사 외의 경영자 팀에 의한 기업 매수를 의미하는 매니지먼트 바이인의 경우 조직이 캄테크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캄테크를 반대할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존 기능을 보존하거나 추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캄테크는 또한 제품 출시와 마케팅을 알려야 합니다. 캄테크와 관련된 원칙과 관행이 조직에 뿌리내리려면 리더들이 고용, 마케팅,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모든 주요 조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캄테크로 제품을 올바르게 형상화한 기업은 이를 일관되게 시행할 것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캄테크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한다는 기대는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많은 고객은 애플이 사용자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로 제품을 설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구매합니다.